여러분, 아직도 일론 머스크 하면 도지코인만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도지코인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트위터나 밈 하나, 방송 한 번만 나와도 도지코인은 시장의 중심에 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X로 바꾸고 X를 단순한 SNS가 아니라 결제, 콘텐츠, 금융까지 연결되는 슈퍼앱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엑스머니라는 결제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엑스머니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가 들어간다고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엑스머니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엑스 안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 결제와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밈코인 시장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으로만 보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바이누는 시바리움이라는 자체 레이어 2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거래 수수료와 연결된 소각 구조를 통해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밈코인 시장은 단순했습니다. 유명인이 언급하면 오르고 관심이 식으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누가 말했다가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가 돌아가는지, 거래가 발생하는지, 공급이 줄어드는지, 생태계가 확장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바이누가 예전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시바이누 가격만 보면 답답하죠. 지금 2026년 7월 기준으로 시바이누 가격은 여전히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물려있고 계좌를 열어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냥 손절해야 하나?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격이 답답한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바리움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 두 번째, 소각 구조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가? 세 번째, 거래와 거래소 물량 흐름의 변화가 있는가? 시바이누의 소각은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바리움 네트워크 사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활동이 살아나면 소각도 함께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각률이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폭등하는 건 아닙니다. 시바이누는 공급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 소각만으로 가격을 몇 배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고 소각이 꾸준히 쌓이고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들어오면 공급 감소 스토리는 강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를 볼 때는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죽은 코인인지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는 코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여러분의 평단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은 가격에서 잡은 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들어간 분들은 같은 시바이누라도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작정 버티는 게 답이 아닐 수 있고 무작정 손절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평단가 기준으로 어느 구간이 살아나는 자리인지, 어느 구간을 넘기지 못하면 위험한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은 여전히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붙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코인이 도지코인입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은 기술적 확장성이나 생태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반면 시바이누는 밈코인으로 시작했지만 시바리움, 소각, 생태계 확장이라는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머니 같은 결제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경제 시장이 더 커지면 시장은 다시 묻게 될 겁니다. 단순한 밈으로 움직이는 코인인가? 아니면 실제 생태계와 사용처를 만들어가는 코인인가? 이 질문에서 시바이누는 적어도 예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 하나만 붙잡고 인생 역전을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밈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한 번 움직이면 빠르게 오르지만 반대로 시장 관심이 식으면 오래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일 종목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내 계좌 전체를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시바이누만 몰려있는 게 아닐 겁니다. 도지, 리플, 솔라나, 에이다, 체인링크, 온도, 폴리메쉬, 페페, 몽크, 플로키 또는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알트코인들까지 예전에 호재만 믿고 들어갔다가 아직도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은 시장이 좋아져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회가 와도 내 돈은 계속 물린 종목에 묶여있게 됩니다.
시장이 반등해도 내 종목만 안 오르고 다른 종목이 날아가도 나는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종목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물려있는 현물 종목들을 같이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더 가져갈 만한지,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은 어디인지,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여야 하는 종목인지, 이 부분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에 제가 구글 폼 링크를 달아뒀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오신 뒤에 간단한 설문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평단가를 적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한 뒤에 이 종목을 더 가져갈 만한지, 어느 구간대가 중요한지, 어떤 리스크를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있으면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밈 하나로 모든 코인이 같이 폭등하는 장이 아니라 살아남을 종목과 버려질 종목이 갈리는 장입니다. 엑스머니 같은 결제 인프라 이슈, 시바리움 같은 생태계 확장, 소각구조, 거래량, 고래지각, 상장 유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많이 빠진 종목이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빠진 뒤에 그대로 시장에서 잊히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건 희망 회로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직 살아있는지, 어느 가격을 넘겨야 회복 흐름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가격을 깨면 더 위험해지는지, 그걸 알아야 버틸지 줄일지 갈아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와 엑스머니는 실제로 결제 시장의 큰 변수입니다. 하지만 아직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가 엑스머니에 공식 채택되었다는 확정 발표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이 아니라 팩트를 봐야 합니다. 엑스머니는 결제 인프라로 준비되고 있고 시장은 앞으로 어떤 디지털 자산이 결제 생태계와 연결될지 주목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시바이누는 단순 밈에서 시바리움, 소각, 생태계 확장이라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코인과 다른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지만 시바이누가 좋아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의 평단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현재 물려있는 모든 현물 종목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손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일수록 내 계좌를 정확히 점검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